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급 부족은 거짓이나 아파트 많이 지어야 국민이 부유해진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공급 부족은 거짓말이다. 공급 부족 아니다. 특히 서울은 공급 부족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반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 부족 아니다. 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런 반론들을 하십니다. 2020년 전세 대란은 왜 일어났나? 새 아파트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거주하고 싶은 집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 폭등의 원인 중 1등, 2등을 다투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규제 때문 아닌가? 자, 흔히들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번 시간에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림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거주 측면에서 주거 복지가 향상되는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거의 썩어서, 폐가 직전에 작은 집들, 작은 주택들, 그리고 그 다음이, 빌라, 그리고 그보다 좋은 게 아파트, 그보다 좋은 게 마당 있는 주택. 자, 요렇게 개선되는데, 자, 요것은 입지가 비슷할 때 요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입지가 달라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입지가 비슷할 때, 자, 요런 식으로 주거 복지가 향상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투자 가치로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썩은 주택, 평수도 작고 썩은 주택, 그러나 여기에 재개발 호재가 있으면 저런 집들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전 월세 기준으로 주거 복지가 향상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은 정말 소득이 적으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저런 주택에서 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빌라 또는 아파트 살 겁니다. 빌라 또는 아파트. 거주도 하고 돈도 벌고 요런 개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자,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죠. 경제적 독립한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전용 일종 주거지역, 자, 그런데 살면서 그냥 나는 거주를 한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왼쪽, 오른쪽 끝단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거주도 하고 돈도 벌고, 자, 그런 측면에서 빌라 아파트입니다. 빌라 아파트. 자, 여기서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헌집 좋아, 아파트 시장 너무 재미없다. 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들을 살짝 주거 환경만 개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대료가 크게 올라가는 일이 없겠죠.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임대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는 어떤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이 조금 도움이 되는 면도 있죠. 저소득층은 아마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가 향상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때문에 수선만 하지 않아도, 수선 유지 보수만 하지 않아도 가치가 팍팍 떨어지죠. 자, 그러면서 월세가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파트까지 썩어버리면 그 썩은 아파트도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된 면이 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었죠. 금전적으로 재미가 일단 없었고, 주거복지도 개선되지 않았고, 자, 그런 것이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인데
절대 다수의 그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폈으니 다들 불만이 많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왜 안 했나? 아파트 공급을 왜 늘리지 않았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는 쾌적한 주거도 있지만 그보다는 돈을 벌고 싶다. 자, 요쪽이 더 강하죠. 재개발, 재건축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분노까지 한 거죠. 자, 그래서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죠. 구축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적률 상향되면서 돈을 버는 구조, 그러한 구조지요. 자, 그리고 재개발은 빌라, 썩은 단독 철거 후 아파트 공급하자, 요런 거죠. 자, 재개발도 당연히 돈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자, 그런 것들을 추진하자.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공급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장사 없죠. 장사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이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좀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서 굉장히 노후화된 썩은 주택, 썩은 작은 주택들 없어지고, 그리고 좀 큰 주택들, 마당 있는 주택도 많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택의 추세,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로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으나, 자, 요게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폐 기능이 있는 아파트의 발행량 증가로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리고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실거주 측면에서는 보통 사람들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죠. 자, 공급이 많으면, 자, 공급에 대한 경쟁자가 늘어나죠. 자, 월세, 전세, 전월세, 물량이 많이 시장에 쏟아지는데, 그러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3번, 4번이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세훈 시장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스타일은 박원순 시장하고는 좀 반대되는 어떤 스타일인데, 보통 사람 위주죠. 보통 사람.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복지는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주거복지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일단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돈을 번다 생각하고 많이들 좋아하죠. 자, 요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세훈 시장 스타일 보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방향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몇 명 안 되는 희망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자,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생각은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거 안정시키고, 자, 그러면 아파트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투기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자산이 신규 업체, 자, 새로운 산업에 그러한 돈들이 투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의 밑받침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어떤 큰 생각을 오세훈 시장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좀 안 좋아지는 측면은 있으나, 자, 아주 크게 봤을 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맞습니다. 요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3번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자, 질문은
최근 폭등의 원인 중 1, 2등을 다투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규제 때문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제가 봤을 때 그 폭등의 원인 1번은 정부가 투기판을 만들어서 그렇다. 자, 요러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정책은 이러한 투기판에서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박원순 정책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 폭탄을 심은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투기판 만들어 버리니까 정말 엄청난 폭탄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 왔던 거죠. 자, 4번 1번 질문에 대한 답. 1번 질문은 2020년 전세 대란은 왜 일어났나? 자, 공급 이야기를 할 때 2020년 전세 대란. 자,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은 2020년 전세 대란은 전세 제도 플러스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및 유동성 증가 플러스 부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의 합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전세 제도가 있죠. 전세가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도 풀렸고 금리도 내려갔죠. 그래서 당초에는 코로나 전에는 10억 전세 이자가 4% 1년에 4천만 원 비용 발생했는데 코로나 때는 10억 전세 이자가 2% 2천만 원 반값이 된 거죠. 반값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전월세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 비용이 반값이 된 것이 2020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값이 싸지면 수요가 몰리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값이 싸지면 수요가 몰리죠. 그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 2+2를 시행하니까 금리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2년간 그 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세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지금 2020년 전세 대란은 이러한 합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2020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전세 인하 효과인 거죠. 전세가 10억 하던 게 20억 해야 되는데 10억 하던 게 20억까지는 안 가고 17억, 18억 가겠죠. 자, 그래도 박앤세일인 거죠. 그래도 박앤세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빌라로 옮겨가고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 전부 아파트로 다 옮겨가니까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죠. 자, 그래서 대란이 온 겁니다. 이거 너무 뻔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2022년 현재 상황은 어떤가?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는 그 전세 조달 비용 자체가 같은 가격이라도 자연스럽게 그 비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저소득층 원위치, 보통 사람들도 원위치. 자, 거기에다가 2021년에 역대급 탈서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지금 자고 일어나면 전세, 월세 매물이 쌓이는, 특히나 전세 매물이 쌓이는, 자,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집주인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세 매물 계속 쌓이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자,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새 아파트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거주하고 싶은 집이 적기 때문 아닌가? 자, 요런 질문이었는데 요것은 유동성 증가 플러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플러스 정부의 부동산 내수 부양 합작품인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으로 내수 부양한 겁니다. 정부가 잘못했죠. 그래서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지금 새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1%대, PIR이 20 넘어가고 비정상이죠. 이러한 비정상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으로 내수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자, 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에 공급 부족은 거짓이나 아파트 많이 지어야 부유해진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아파트 많이 지어야 부유해진다.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파트 발행량 증가하면은 아파트 넘치니까 투자 가치가 감소하고 그 투자 가치가 감소하면은 사람들 투자를 많이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여윳돈으로 그 투자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기업 육성되면서 일자리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레벨업 된다. 자, 그리고 인구 절벽도 막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공급 부족은 거짓이나 아파트 많이 지어야 한다. 자,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